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한글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것만은 알고 한글을 좀 시작하자 하는 시리즈를 좀 만들어 보려고 제가 좀 강의를 좀 찍어 봤습니다. 은근히 한글도 좀 할 게 많은데요. 그래도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칠 때 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알고 시작하자 첫 번째가요. 이제 계행. 우리말로 얘기하면 줄바꿈이고, 그 다음에 문단의 개념, 그리고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와 자동 페이지 나누기,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와 딜리트의 구분 활용,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단의 개념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글에서 이 문단이라는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계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요. 입력 처음부터 강제 계행 키 엔터를 입력한 부분까지를 문단이라고 하며, 강제 계행 키 여기까지가 이제 한 줄이거든요. 한 행이라고 하죠. 한 행에 글씨가 가득 차면요. 다음 줄로 커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한글에서 뭐라고 하자. 얘를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동 계행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동으로 줄이 바뀌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 자동 계행이 아닌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엔터에 의해서 문단이 생성되거나 문단이 분리된다 하고 더 이상 글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강제로 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엔터를 쳤을 때 한 행의 글씨가 가득 차지 않고도 줄을 바꿀 수 있더라. 여기서 여기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강제 계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크게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 계행과 강제 계행이 있고요. 그런 강제 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문단모 이런 표시가 나오는 거죠. 이런 표시. 이해 가시나요?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이게 엔터를 쳤다는 표시예요. 예. 그래서 자동 계행과 강제 계행을 꼭 먼저 아시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위에를 보시면은 여기서 엔터 쳤겠죠? 여기서도 엔터 쳤네. 여기서도 엔터 쳤는데 이상하게 이런 화살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온 것은 이것도 강제 계행은 강제 계행이에요. 근데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얘는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단을 얘는 분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줄을 바꾸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문단을 뭐요? 분리하고 줄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자동 계행이라는 것과 강제 계행이 있고요. 강제 계행에는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문단을 분리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작게 봤을 때는 세 가지,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고. 그러면 이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줄을 바꿀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때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좋죠. 나중에 요긴하게 쓰으니까요. Shift 하시고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게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줄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Shift 엔터. 아시겠어요? 문단을 분리하고 줄을 바꿀 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치시면 되죠? 그냥 엔터. 이렇게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걸 요긴하게 쓰는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행은 세 가지가 있구나. 그죠? 자동 계행, 그 다음에 강제 계행. 다시 강제 계행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이제 여기다 제가 이렇게 이게 Shift 엔터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강제 계획에는 문단을 분리하고 또는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줄을 바꾸는 계행을 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때 문단을 분리하고 하는 것이 엔터,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계행하는 것이 이제 Shift 엔터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것만 아세요.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계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가면 세 가지구나. 그것까지만 이제 아시면 되고. 자, 이제 문단의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부터 글씨를 쓰다가 엔터까지 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문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엔터까지.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빈 줄만 입력을 해도 얘도 빈행 문단이에요. 얘도 문단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빈줄 또는 빈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한 줄짜리 문단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문단의 개념은 처음부터 엔터까지다. 그리고 글씨를 안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것도 문단이다. 얘도 여기서부터 엔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제가 원래 이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썼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단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쳐서 이 문단이 생성이 됐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참자에서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한 문단이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엔터를 강제 계행키라고 부르고요. 또는 문단 생성키 또는 문단 분리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엔터를 얘기하고 줄수에 관계가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두 줄, 여기는 한 줄 빈줄, 여기는 두 줄,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두 줄, 여기 같은 경우는 세 줄,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줄, 이게 다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단의 개념은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엔터키로 의해서 문단이 생성이 되고 분리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문단에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문단은 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체. 그래서요, 문단을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러면요, 이 문단 전체를 블록을 잡으시도 물론 되고요. 블록을 잡지 않고 일부만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커서만 찍어도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이 문단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차후에 해야 될 실행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편집 상태에서 문단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문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죠. 문단의 개념을 알아야 지금처럼 커서만 클릭을 하고 정렬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 개의 문단인데 그럼 두 개를 모두 가운데 정렬을 시켜라. 그러면은 문단이 두 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이렇게 블록을 잡고 정렬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문단은 일부만 해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블록을 잡고 가운데 해도 문단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단은 일정한 집합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제 한글에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맨 처음에 글자를 입력하죠. 그 다음에 글자보다 좀 큰 게 이제 제가 볼 때 단어 같고요. 단어보다 더 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한 줄이 되겠죠. 한 줄.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이제 뭐예요? 문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문단이 길면 한 페이지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 페이지고요. 이제 페이지보다 좀 더 큰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제 구역이다. 그렇게
크기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문단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생겨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 모양을 변경할 때는 커서만 클릭해도 되고 블록을 다 잡아도 되고, 2개 이상을 할 때는 블록을 항상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만 잡아도 되더라. 그렇게요. 그 다음에 또 문단에서 알아둬야 될 건요. 문단을 분리하면 엄마 문단의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기울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컴도사 이 부분까지 진하게 처리가 안 됐나 보네요. 이렇게. 자, 엔터를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요. 점까지 안 하고 점 앞에서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라고 이렇게 쳤습니다. 문단이 분리되면 그 엄마 문단의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은 이러한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바로 해제하는 방법이 스타일에 보면 바탕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놓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스타일이에요. 여기 바탕글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서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덮어쓰겠냐, 커서를 놓으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실행 취소했습니다. 여기 실행 취소. 그 단축키가 뭔지 아세요? 컨트롤 1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컨트롤 1이다. 그래서 문단에서 2가지 특징 정도는 이제 집합체. 셀 블록, 블록을 잡을 때, 다 안 잡아도 되는구나. 2번째, 문단이 분리될 때, 이제 엄마 문단의 성격을 가지고 내려오는구나.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단이 중요하다는 거고, 특히 2번째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능을 많이 하죠. 엄마 문단의 성격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 글을 열자마자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쳐놓습니다. 그래서 문단에서 엔터를 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키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엄마 문단의 성격을 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 2가지를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단의 개념까지, 계행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하고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도 좀 알려드릴게요. 한 페이지가 가득 차면요, 글씨가 가득 차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커서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동으로 페이지 넘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동. 그러면 자동으로 넘기는 것도 있지만 강제로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빈 페이지가 지워지고 빈행이 지워집니다. 자, 그때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컨트롤 엔터 쪽에 있죠. 구역 나누기가 있고 여기 쪽 나누기가 있죠. 요거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강제로 페이지가 나눠져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집니다. 또 컨트롤 엔터.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계속 페이지가 늘어나죠. 그때 또 빈 페이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 페이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은 빈행이 없어지고 빈 페이지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는 컨트롤 엔터고요.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기는 그냥 엔터를 쳐가지고 아니면 글씨가 가득 차서 넘어가는 거죠. 뭐 이런 계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 계행이냐 강제 계행이냐, 자동 페이지 넘김이냐 강제 페이지 넘김이냐, 컨트롤 엔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스페이스하고 딜리트를 구분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백스페이스는 커서로부터요. 커서의 앞 글자를 지우는 거예요. 커서가 여기 있다. 그러면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앞에가 지워지는 거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커서의 뒤에 글자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백스페이스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커서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글자를 삭제해서 나가는 게 백스페이스고요. 딜리트는 커서가 이동하지 않고 글자를 땡겨 갖고 지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서의 뒤냐 앞이냐 그게 백스페이스, 딜리트죠. 그래서 커서의 앞뒤에 한 글자를 삭제할 때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쓰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스마트폰에서는 백스페이스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커서를 뒤에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커서의 앞 글자를 지우는데 스마트폰에서는 딜리트라는 키는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키보드에서 할 때는 딜리트가 있으니까 백스페이스 누르면 앞에가 지워지고 딜리트를 누르면 뒤에가 지워지는 원리가, 실행 취소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좀 아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비냉도 마찬가지예요. 비냉도 백스페이스나 딜리트의 의미가 여기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행한 걸 줄 이어붙이기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도사 초이 엔터 최우성 강사.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두 줄이죠. 근데 이 두 줄을 현재 한 줄로 이 밑에 있는 줄을 위에다 올릴 거예요. 그걸 줄 이어붙이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커서가 여기 있으면 뒤에를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다 그러면 딜리트를 누르면 최자가 지워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기서는 백스페이스, 여기서는 딜리트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비냉을 지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갔다. 그럼 커서가 밑에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비냉들을 지우겠다. 그때는 백스페이스로 가시고요. 자, 커서가 여기에 있는데, 엔터를 빈줄을 지우겠다. 근데 커서가 이쪽에 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걸 지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땡겨서 비냉을 지워야 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커서의 앞글자하고 뒷글자 삭제하는 개념이 비냉 삭제하고 줄 이어붙이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빈 페이지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그럼 이 빈 페이지를 없애야겠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다. 그럴 때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야 되고요. 커서가 만약에 위에 있더라 그러면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 가지고 땡겨 와서 지워야겠죠. 이게 빈 페이지 삭제, 비냉 삭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이게 첫 페이지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표를 공교롭게도 이렇게 5줄, 5칸을 그려놨어요. 근데 표 위에 제목을 써야 되는데 이 빈 행이 지금 없이 엔터를 친 거예요. 이게 1페이지인데 이 위에 페이지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현재 이 표는 보시는 것처럼 글자 모양으로 제가 작업을 했어요.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그냥 커다란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한 글자.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했을 때 이 기능이 먹으니까요. 또 개체로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비냉을 넣는 방법이죠. 비냉을 넣으려면 커서 앞에, 표 앞에 왼쪽 편에 커서를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 잘 조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왼쪽 위에다가 맨 앞에 첫 글자에다가 커서를 놓고 방향키를 왼쪽을 놓으시면 이렇게 표 앞으로 쉽게 갑니다. 이게 안 되면 개체고요. 그때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빈줄이 생기고요. 빈줄을 없애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엔터, 딜리트하고 백스페이스를 활용하시면 좋죠. 만약에 커서가 여기 있으면요. 그때는 이제 딜리트로 눌러서
이제 비냉을 눌러야 제외를 시키겠죠. 이렇게. 자, 이제 비냉도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비냉이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이제 커서를 여기 찍기가 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측 하단에다가 맨 뒤에 글자에다 놓고요. 방향키를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는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간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표 위나 아래 비냉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개체가 되면 여기에 엔터 표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엔터 쳐버리면 표 내부에서 엔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표를 취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빈 줄을 만드시려면 마찬가지로 강제계행 엔터, 자동계행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자동계행이고요. 컴도사 초이 엔터 최우성 강사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강제계행이고 요거는 그냥 비냉을 넣은 비냉 문단이겠죠. 빈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로 지우시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닌데 막상 또 이런 걸 시작을 할 때 안 가르쳐 주게 되면 또 많이들 어려워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시작을 하자 해서 1탄으로 제가 이걸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표도 좀 추가적으로 강의를 할 건데 표를 취급하는 방법이 금방 살짝 말씀을 드렸죠. 개체로 취급할 때하고 글자로 취급할 수 있는데 어떤 때 개체고 어떤 때 글자인지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강제계행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단을 분리하지 않고 계행하는 Shift 엔터를 편집해 가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 더 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 수고하셨습니다.